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글이냐면은 20대 중반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 그 속 심리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1년째 백수입니다. 몇 년 전부터 힘들 때면 종종 혼자 술을 먹던 버릇이 점점 늘어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 혼술 장려 마케팅에 속았다는 얘기거든요. 혼술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혼술은 젊은이의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높고 아주 안전한 음주 방법이다. 특히 여성들은 만취해서 쓰러져도 방바닥이라서 더 안전한 음주 방법이다. 코로나에 딱 어울리는 음주 방법이다라면서 미친 듯이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혼술 장려 마케팅인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부터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혼술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 1년 동안은 옛날에 혼술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지나가다가 누가 혼자 술 먹고 있으면, 야, 저 새끼 얼마나 개차반이면은 술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술 처먹고 있냐면서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니던 게 혼술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방송을 통해서 무슨 아름답고 합리적인 문화인 양 왜곡을 해버렸거든요. 속지 마세요. 자, 근 1년 동안은 이틀에 한 번, 짧으면 하루에 한 번씩 혼자 술을 패트려 먹습니다. 많이 먹네요. 모자라면 집 밖에 나가서 맥주까지 채워 넣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더더욱 참지 못하고 필름이 끊길 때마다 혼자 술을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는다고 얘기하네요. 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갈망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배고플 때,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피곤할 때, 배화, 외피 이렇게 제가 외우거든요. 배고플 때 술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중요한 건 제 시간에 정확하게 먹으려 애써야 됩니다. 물론 모래알 씹는 기분이 날 정도로 입안이 뻑뻑해서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 중증 환자들은 먹으려 애써도 못 먹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해야만 뇌 안에 있는 알코올 독소가 씻겨지면서 음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장병이라서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해도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입맛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 남자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식사를 안 먹으려 그럽니다. 그럼 또다시 배가 고파지면 미친 듯이 술 생각이 나는 악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랑 다이어트 하는 여자는 저희가 손을 안 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서 쉬지 않고 몇 년을 달렸습니다. 나 좋자고 내가 만족하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시절에 보상을 받고 싶은 건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건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합니다. 또 한번 늘 그랬듯 다시 한번 허기가 지면 하늘만 어두워지면 습관처럼 술을 찾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저녁 5시 반에 계속 하는 이유가 요맘때가 퇴근할 무렵이고 가장 술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배화외피. 자, 퇴근할 때가 뭐예요? 배가 고프고 피곤할 때죠. 그다음에 외로워질 때죠. 그래서 술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퇴근할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퇴근할 때 빨리 뭐라도 좀 드세요. 간단한 간식이라도 뭐라도 일단 뱃속을 채우세요. 그럼 가장 큰 원인인 배고픔이 빨리 가라앉으면서 술 생각이 덜 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명상을 통해서 또는 자기 심리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힐링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아주 빡센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암벽 등반 아니면은 뭐 빡센 산악 자전거, 뭐 권투, 정 헬스나 요가 이런 거 말고 폼 잡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더 쌓여. 그런 거 말고 진짜 완전 빡센 거. 산악 자전거 타다가 딴 생각하고 폼 잡다가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도로 위에서 보드 타다가 폼 잡다가 나가 떨어지면 머리 깨지겠죠. 그런 것들. 전혀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혼자 아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빡센 익스트림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데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화가 나는 거 스트레스 풀렸죠. 그다음 외로운 거 이게 가장 어려워요. 피곤한 거는 자기가 컨트롤 조정하고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면 피곤이 저절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술 생각 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왜 한약을 먹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법은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끼리의 사랑이 가장 완벽해요. 연인 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치료할 때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상담 받으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가족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환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서로 보듬고 같이 치료하려고 노력해야지만 환자를 구할 수 있고 가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는데 나 스스로에게 핑계만 계속 늘고 자꾸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치고 우울감에 찌들어서 혼자 상상하고 판단하며 사는 인생이 너무 한심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자기가 술로 인해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술이 왜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술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요. 자,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다는데 이 자존감이 낮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후회하고 나를 개선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면은 남 탓, 변명, 핑계, 뭐 거짓말하기, 뭐 잠수 타고 도망가 버리기 이런 것만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을 자존심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옳아. 그런데 잠깐 실수했어. 아니면 잠깐 잘못을 저질렀어. 이런 사람들은 반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혹시 느낀다 하더라도 안 느끼려고 애를 쓰면서 남탓, 변명, 핑계, 누명 씌우기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변에서 남탓, 변명, 핑계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로 두지 마세요. 특히 연인으로 사귀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골칫덩어리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누구보다 남자답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사신 분인가 봐요.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건지 의지가 짐승보다 더 없어진 건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술을 다시는 안 처먹으려고 결심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 요거 조금 그렇네. 뭐냐면 술 때문이고 술을 끊어야 된다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됐냐면 마지막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사람이 믿어줍니까, 지금? 변명하고 남 탓해가지고 핑계대지 마셔야 돼요, 이거. 본인이 술을 끊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오는 거지요. 지금 맨날 오늘만 먹고 안 먹을 게 말해놓고 또 마시는 사람을 누가 믿어줍니까? 선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핑계 변명을 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을 제가 비난하고 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뇌 안에 알코올의 독성이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 대라고 뇌를 뒤집어 버려요. 이분이 자기 원래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이미 자기 영혼과 인격체, 자기 사상 철학이 거의 다 희박해진 상태에서 그 알코올의 독성이 야, 변명해, 핑계대, 남 탓해. 이런 식으로 뇌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명하고 핑계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의지로 극복하냐고요? 아니고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해서 이 독성 물질을 빼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 영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은 저절로 신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즉 알코올 중독은 의지 탓이 아니고요. 정신병이 아니고 그냥 약물의 부작용이 난 거예요. 컴퓨터 CPU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컴퓨터 오작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컴퓨터 백신 깔아서 치료하면 되듯이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해독 한약을 집어넣어서 씻어내면 저절로 자기의 원래 인격체로 돌아가요.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면 원래는 이분이 좀 그래도 강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술을 이렇게 마셔서 이렇게 된지 모르겠으나 해독제만 복용하면 자기 원래 인격체로 금방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치료 받으십시오. 그동안 술에 찌들어 아침은 점점 늦어지고 눈 뜨면 얼굴이 부어있고 앉으면 숨이 찰 정도로 배만 나올 만큼 술을 먹은 한심한 나 스스로를 탓하려 합니다. 자, 본인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느끼는 건 반성이에요. 그죠? 인식을 했어요.
그다음 반성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반성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고 개선해야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넘어가고 그냥 한심한 놈, 한심한 놈, 에이구, 이거 이러고만 계신 거예요. 아, 극복해보자, 치료받자라고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넘어가지 못하냐고요? 어떤 치료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서 치료해야 되는지를 들어본 게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아유 술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이 진행되고 아무것도 그 다음으로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병원에 나중에 가야 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의지 탓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속지 마시라고. 이건 알코올이란 약물에 뇌가 과민 부작용을 일으켜서 뒤집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깔린 바이러스에 먹은 겁니다. 해독제로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요. 믿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에 있는 저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상담 전에 홈페이지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좀 보세요. 먼저 좀 그래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좀 보시고 이 말이 맞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좀 공감이 될 때 전화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치료가 잘 돼서 내 인생과 목숨과 건강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절대로 비싼 게 아니에요. 아무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약이라도 먹어서 효과가 안 나면 그거는 비싼 겁니다. 근데 무조건 뭐 돈 들어가면 비싸다고 말하면서 치료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더 악화되는 병이거든요. 나중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치료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봐요. 200만 원 날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치료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런 게 비싼 치료란 말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